안녕하세요. 라페카의 나윤석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메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01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이야아가 열립니다. 네,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슬로건은 Driving Tomorrow입니다. 사실은 이 Tomorrow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그렇게 참신한 슬로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는 미래 자동차에 대한 것이 당연한 주제가 되었고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모터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시회의 주 목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만큼은 꼭 찾아봅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자동차 기술을 공급하는 그 티어 1이라고 하죠. 그 기술적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런 회사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쉬, 콘티넨탈, ZF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기성품화되어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젠 커넥티비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동차 시스템에 녹아드느냐. 우리가 커넥티비티가 미래에는 되게 중요하다. 이커머스에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중요하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상적이었던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버트 보쉬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3D 워닝 사인이라고 해서 이 계기판에 우리가 보통 3D라고 하면 보통 3D 모양의 것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3D로 공중에 뻑 떠오르는 경고등 같은 겁니다. 이 3D 안경을 쓰지 않고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자동차가 운전자의 도움을 바라고 주의를 끌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운전자를 다시 운전의 책임으로 되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와가지고서 자동차 완성 브랜드 전시관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봅니다. 어떤 트렌드인지. 하지만 저는 부품관 쪽, 주로 뒤쪽에 있죠. 부품관 쪽을 주로 다녔습니다. 이제는 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자동차 브랜드들한테 들어와서 통합이 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되면은 전시관들에 대한 플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전시관 플랜을 보면은 주로 부품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8관 그리고 9관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있다면은 그 뉴 모빌리티 월드라고 해가지고서 새로운 모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주로 IT 관련 업종들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HMI 아니면 새롭게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라이트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뉴 모빌리티 월드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모터쇼 안에 있는 CES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주로 가게 될 곳은 5관, 8관, 9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BMW와 현대가 같은 관에 있습니다. 맨 뒤쪽에 있는 11관인데요. 이번에 이슈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이 모이는 곳이 현대가 드디어 포니를 오마주하는 그 전기 컨셉트카가 출시된다고 하죠. 출시가 아니라 전시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또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니라는 헤리티지,
이게 벌써 이제 거의 40년, 40년이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 그런 헤리티지를 현대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꺼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현대가 정세영 회장님 쪽이 아니라 정몽구 회장님 쪽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갤로퍼, 현대전공이죠. 이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끌고 가려고 하고, 폰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금기어 같은 의미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현대가 조금 더 불필요한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의 외부와의 전쟁이 더 절실해진 그러한 시점을 자인하는 하나의 추사표가 아닌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폭스바겐이 이번에 새로운 로고를 보여주고 MEB 수수전 기차 플랫폼에서 첫 번째 나오는 ID3라는 모델이 전시됩니다. 폭스바겐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맹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3관 쪽에 쫙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3관. 그 시작이 11관이고 현대가 11관이기 때문에 11관부터 시작을 해서 8관 쪽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3관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5관에서 뉴 모빌리티 월드를 보면서 그곳에서 많이 있는 세미나나 컨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저의 행보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저희가 연필 같이 생긴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 옆에 이제 입구가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메세 입구에서 딱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사용하는 2관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관의 어떤 임프레션이 조금은 이번에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이번에 정식으로 출품을 하진 않았고요. 제가 앞에서 보셨겠지만 처음에 입구 광장 앞에 엑스시드, 이제 크로스오버 SUV죠. 엑스시드가 전시가 되어 있는 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번에 시승 행사 쪽,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전시 공간을 따로 갖지는 않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브랜드에서는 현대가 가장 집중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를 만나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8관 근처에 오시면은 아마도 저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첫날 그리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의 프레스데이를 거치면서 느꼈던 감상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라페트의 나이적이었습니다.